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날이 엄청 따뜻해졌는데 우리가 따뜻한 드라마 하나 보고 왔죠. 챗 GPT 예전에 저기 했을 때 챗 GPT가 애플 TV에서 꼭 봐야 될 10개 오리지널을 골라줘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모닝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애플 TV 오리지널이 10개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만한 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어쨌든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리 크루덥이 나온다고 해서 이 빌리 크루덥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멋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조금 옛날에 거기서 멋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본 영화 있었는데 러덜리스요? 러덜리스에서도 괜찮았고 거기는 제목이 러덜리스에서도 괜찮았고 엄마랑 아들이 둘이 사는 집에 뭐 이렇게 하숙하는 아저씨 중에 한 명, 하숙하는 누나도 하나 있었고 지금은 대감독이 돼버린 그 누나 뭐죠 이름? 하여튼 무슨 20세기의 20세기 소녀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거기서도 그 백왕공 아저씨를 아주 멋있게 나왔었죠. 코수염 스팅스 코수염 기르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챗 GPT가 꼭 봐야 될 애플 오리지널 10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 챗 GPT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영국에서는 어떤 그 출판사에서 소설 어떤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보내라.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대. 왜냐면 표절이 너무 많아갖고 그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든 찍어낸 소설들이 막 오는데 그게 챗 GPT가 여기저기서 다 짜집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소설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그리고 대응 방법이 없대요. 대응 방법이 없다. 뭐 좀 있으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됐고 유튜브에서도 좀 최근에 난리 났었죠. 과학 유튜버 베끼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거는 챗 GPT로 베낀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고 요즘 챗 GPT 검색하면 그거에 대한 기술을 설명해주는 영상보다 챗 GPT로 뭐 한 달에 얼마 벌기 하는 영상 엄청 많아. 근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면 보통 안 보지 않나? 이게 좀 사짜다 싶어갖고. 우리는 안 보지만 보는 사람이 많고 그걸로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어도 주식으로 돈 벌기 책을 써서 돈 번 사람들은 있다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방법 알려주는 거는 항상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그 책 쓰고 나서 그 책으로 부자 됐죠. 그 아저씨. 아 그래요? 네. 맞아. 그런 게 많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챗GPT가 저한테 소개를 한 그 드라마 애플 TV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괜찮았어. 현대 미국입니다. 뉴욕이 배경이고요. 뉴욕에 한 방송사가 있는데 뭐 우리로 치면 MBC 이런 방송사인데 그 중에 모닝쇼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 모닝쇼가 최고의 인기를 끄는 그 방송인 거예요. 뉴스 부문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아침에 하는 프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뉴스공장 봐. 그렇게 뉴스공장. 떼돈을 벌 수가 있는. 뉴스공장. 뉴스공장은 사실 TV가 아니라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동하면서도 듣고 출퇴근 시간이고 뭐 그래서 가능한데 TV를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뭐 보면 완전 이 방송사의 효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될 수가 있나. 되겠죠. 네. 네, 일단 거기서부터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 모닝쇼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네. 간판 프로그램이고 15년째 최고의 인기를 끄는 방송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인기가 좀 주춤한, 그리고 너무 좀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나 라고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모닝쇼에 공동 진행자가 있는데 한 명은 알렉스라고 하는 여성, 제니퍼 아니스톤이 연기했죠. 그리고 한 명은 미치 캐슬러라는 남성 앵커, 스티브 카렐이 연기했습니다. 이 둘이 공동 진행자예요. 이걸로 이 뉴스를 모닝쇼를 진행하면서 이들도 일약 스타가 되고 $1,000만 이상의 몸값을 연봉을 받는 그런 최고의 뉴스 보도 부문의 스타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미투 폭로가 하나가 터집니다.
이 모닝쇼의 그 스텝이었던 여성이 모닝쇼의 진행자인 미치, 스티브 카렐이 연기하는 미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 방송국에서는 미치를 해고합니다. 즉시. 그래서 알렉스가 이제 혼자 쇼의 진행자로 남게 되고 그 옆자리에는 그 임시 진행자들이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위태롭게 쇼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 버지니아주 시골 마을의 그 지방 방송국의 열혈 기자 브래들리가 유튜브에서 화제가 돼요.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합니다. 이 브래들리가 탄광 폐쇄가 결정된 탄 공장에 취재를 가요. 거기서 이제 시위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폐쇄를 찬성하는 환경론자들과 계속 운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서 굉장히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취재를 나갔다가 계속 석탄 캐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시위대가 기자, 카메라맨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꺼지라고, 기레기들 꺼지라고. 그래서 그 옆에서 있던 이 기자인, 앵커이자 기자인 브래들리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게 말로 참교육을 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돼요. 그게 아주 속 시원하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당당하고 용기 있다, 너무 어쩜 저렇게 바른 말만 하냐 하면서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막 수백만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 모닝쇼의 공동 진행자 미치의 빈자리로 픽업이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브래들리는 이 모닝쇼에서 있었던 그 성추문을 이 모닝쇼에서 그 당사자와 가해자를 인터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방송국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다가 자기네 방송국의 피해가 더 커질까봐. 그리고 이 열혈 기자인,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자인 브래들리가 생방송 중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걸 반대해요. 그러면서 브래들리를 다시 자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브래들리는 계속 이 미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고, 스티브 카렐, 미치는 나는 억울하다라는, 그래서 나의 진실을 또 나는 밝히겠다라고 하고, 알렉스는 이 와중에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까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러던 와중에 코리 앨리슨, 빌리 크루덥이 연기합니다. 이 보도 부분의 신임 사장으로 온 코리 앨리슨이 사실은 저 드라마국의 사장이기도 하면서 겸직을 하는 거지. 그만큼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지 알 수 없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닝쇼 팀을 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또 왜 도와주는 건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 코리가 그 회장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루머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그리고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줄거리는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니퍼 아니스톤, 스티븐 카렐, 리즈 위더스푼, 그다음에 빌리 크루덥 정도 이렇게가 주요 등장인물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그 모닝쇼의 PD, 그다음에 그 PD 밑에 있는 다른 그 크루들, 이 계속해서 이 등장인물들과 얽히고 이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회피하거나 덮거나 하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오랜만에. 네, 재밌었어요. 꿀잼. 오랜만. 네, 네. 요게 재밌었습니까? 아니면 모모콘의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이랑요. 이거 그거나 이거나 약간 어떤 좀 젠더 이슈를 좀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아니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거 여성에 대한 착취 아니냐, 또. 아니, 젠더 이슈를 거기서는 담진 않았죠. 제가 불편한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감독이 이걸 의도했는지도. 뭐, 전혀 전혀 눈치 못 채셨더라고요. 네. 불편하게 봤으니까. 네. 아주 편안하게 힐링 하시면서, 치유 받으면서. 네. 한번 보고. 힐링 받고. 야키토리 묵 가서 또 닭꼬치 한번 먹고. 다음날 와서 다음 편 또 보고. 어떻게 봤습니까? 뭐, 어떻든가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이거? 이거요? 올해 본 드라마 중에 최고? 아니요, 3.5? 네. 그 정도만? 3.5면 높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볼거리가 일단 좋았고요.
그냥 뉴욕이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뉴욕이지. 네, 그래서 그게 볼 때마다 막 전경이 나오고 할 때마다 진짜 멋있다. 그 그러고 어딘가에서 알리시아 키스가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게다가 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스네 집은 굉장히 도심 배경으로 뷰가 아주 네, 그냥 막 전망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고 미친의 집은 또 궁전 같고 네, 전원주택 네, 대단한 엄청 멋있고 제저택. 네, 그렇잖아요. 그러고 뉴욕 시내를 막 누비고 근데 뉴욕이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나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선망의 도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망의 시선으로 또 보니까 멋있고 또 시즌2 초반에 이렇게 시즌 2도 드론으로 봤어요? 앞에만요. 아하. 1편만 봤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빌딩 사이를 막 헤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단 볼거리가 일단 좋았고 이거 가고 싶구만. 네, 이제 스물 조금 그러고 내용도 괜찮았어요. 미투가 좀 옛날에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런 그렇죠. 이제 기업 분위기라든지 네. 그런 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게 터졌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성세대들 기준에서는 어디까지가 희롱인지 추행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아주 많고 또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려고 하면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 펜스를 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너는 배제시켜 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배제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튼 이런 거를 영화로 조금 드라마로 쉽게 풀어내놓으면 보는 근데 모르겠어요. 보는 남자들도 뭔가 본인의 행동을 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내 행동을 약간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영화를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난 안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이걸 보고 좀 반추는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위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추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장이 4개가 마이콘의 행복한 식탁도 힐링만 하셨다는데 여기 약쟁이가 그 말한 그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어디까지가 추행이고 이걸 잘 모르는 자기가 그래서 추행을 네. 하고도 희롱을 하고도 희롱인지 모르고 모르는 추행을 하고도 추행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서 그 미치가 딱 그렇습니다. 미치가 그렇죠. 네. 미치가 자기는 합의된 관계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자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미치라는 캐릭터는 메인 앵커이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지능도 높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 또 인간미까지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이 모든 스텝들이 미치를 다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바람기가 엄청나. 그 하나만. 그래서 자기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 관계가 좀 있는 자기네 그 팀원의 젊은 여성들 하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스티븐 카렐을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해요. 그래서 자기 오랜 친구이자 미투 초창기 때 미투로 날아간 영화 감독이 한 명 있어. 그래서 지금은 완전 매장당한 사람인데 그래도 뭐 여전히 부자로 살고 있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막 서로 어려운 거 내가 그때 너가 억울한 거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뭐 알겠다 하면서 둘이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이런 자리를 가져요. 그러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그 영화 감독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진짜 개새끼야. 이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스티브 카렐이 어느 순간 깨닫죠. 미투는 두 가지가 있다. 초창기 때 미투를 당했던 진짜 악마 같은 새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투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그 미투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상에서 그 애매하게 파도가 육지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젖었다 말랐다 하는 그 선상에 서 있는 애매하게 그래서 피해를 입는 나 같은 사람도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감독을 손절하잖아요. 너 같은 악마 새끼는 영원히 벌 받아야 돼 하면서 일어나죠. 근데 본인은 그때까지도 계속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행했는지 드라마의 후반에 갈 때까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미치를 좀 믿었죠. 선하게 생겼잖아.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인물로 나오는 또 모닝쇼에서 기상캐스터를 맡고 있는 얀코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40대? 그리고 그 남자와 그다음에 그 이 크루의 제일 막내 여자랑 둘이 연인 관계예요. 근데 이 둘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자기네 관계를 숨기잖아요. 혹시 오해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거 같은 건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은 그건 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약쟁이가 생각하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추행이야? 이거 아닌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이 드라마에서 되게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저런 좀 심리 상태를 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좀 할만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매력으로 꼬셔진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둘이 그냥 하룻밤 잘 보낸 건데 쿨하게 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람을 피워서 우리 와이프한테는 잘못이지. 하지만 그 여자들한테는 잘못 없단 게 약간 요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승진도 한 애들도 있어. 나를 약간 이용해서.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또 결과적으로. 근데 참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최근에도 요즘 근래에 본 뉴스였는데 기사였는데 기사로 요즘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쓴 글을 기사화시키는 기사들 있잖아요. 하루에 기사를 30개씩 쓰니까 네. 그거 해야지.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에서 봤는데 20세 어린 부하 직원과의 연애 괜찮을까요? 이런 글을 남자가 이제 쓰는 거죠. 남자는 이제 연애 감정으로 뭐 왔는데 너무 귀엽고 착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잘 하면은 썸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뭐 요 정도면 그래도 가벼운 글인데 그래도 이제 댓글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그 사람이 친절한 거 네가 상사라서 그렇지 완전 아저씨일 텐데 그 여자애가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까 원빈이야.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원빈이 아니라는 가정아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면 다행인데 이런 글이 그러면 있었던 또 다행입니까? 아니 이거 참. 그런 건데 그렇다면 진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연애 감정 진짜 할 수 있어. 나보고 그렇게 얼평을 뭐라고 하더니만. 아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냥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40이라고 20살 25세와 45세가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네. 아니겠죠. 아니죠. 이 본인들만 영화에서도 아는 나오잖아요. 실제 연애 감정도 있죠. 근데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뭐 밥도 점심도 같이 먹고 점심 먹고 커피도 한잔 하자 그러면은 같이 먹고 내가 한 몇 번 사주니까 걔도 한 번씩 사준다. 그러고 말도 티키타카도 잘 통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그런 그 정도면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도 가깝고 해서 일요일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은 뭐 이 자식아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투덜투덜 대면서도 나와가지고 밥도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럴 때도 있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그린라이트 아닌가라는 글이 있었어요. 삑 그린라이트. 근데 댓글에 아니 일요일날 쉬는데 왜 불러내는 거냐. 투덜투덜 하면서 나간다는 거는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간다는 거지. 투덜투덜 하면서 못 이기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억지로 나가는 거다. 나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상사가 부르니까. 그러고 밥 먹고 몇 번씩 뭐 커피 마시면서 대접하는 것도 그냥 부하 직원으로서 예의를 다하고 부하 직원으로서 친절하게 대답 다 해주고 상냥하게 말 받아쳐주고 속으로는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약간 미치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 왜냐면 미치는 그냥 50세 정도 되시고 50살 생일 파티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뭐 힘든 게 없니?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뭐 그리고 얘기하고 모든 크루들의 어떤 진짜 자상한 멘토 같은 네.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상사니까 아빠뻘 정도 되는 상사니까 그냥 뭐 저희 엄마가 요즘 아프셔서 좀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도 서로 터놓고 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우리는 연애한 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착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제가 들은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진짜 한 5, 6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창 미투 많이 터졌을 때 아니 이런 말 저런 말 다 못하게 하면 연애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들은 희롱으로 연애를 시작하셨었나 봐요. 근데 물론 약쟁이가 하는 말이 남자들 입에서 기성세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다 희롱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지만 약간 희롱이 많다. 희롱이 많은데 본인들은 그게 희롱인지 아닌지 모른다. 희롱의 말을 했을 경우에 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더라. 그런 그 폭력에 대한 감수성, 자기가 자신한테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의 폭력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서 그만큼 폭력이나 이런 거에 둔감한 세대겠죠. 우리 다음 세대보다 둔감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보다 더 그럴 테고. 그러다 전쟁하면 확 나가지고 이제 또 폭력에 둔감해지는 세대가 또 나타날 테고. 반복되겠죠. 아무튼 제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약쟁이 지금 발언은.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뭐예요? 아니, 비슷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해보십시오 한번. 연애할 때를 봐도 그렇고 권력 관계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연애는 대등한 관계. 그렇죠. 미투는 대부분 권력 관계가 그렇죠.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연애할 때 누군가는 좀 용기를 내 가지고 선을 한 번은 넘어야지 그게 연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을 왜 넘었냐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선 넘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처럼 보쌈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말고 그런 건 아니지. 그냥 뭐 대화하다가 그냥 뚝뚝 농담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한계를 점점 관계의 한계를 점점 확장시키는 과정인데 그걸 확장시키려면 자꾸 바깥으로 그 한계선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왜 선 넘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사귀는 건데 예전엔 선 넘네 하면 왜 이래요? 싫어요? 하고서 뭐 안 만나요? 하고서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거나 아니면 파렴치한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물론 여자들이 다 그걸 그렇게 이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여기도 그 미투 이 운동의 분위기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기상캐스터 커플 결국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둘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러니까 이런 미투로 인해서 여성들이 그 성적인 어떤 자기 보호를 하는 그런 권리가 점점 확장돼가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역효과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사이드 이펙트 정도? 부작용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부작용이 부가적인 작용. 그 부작용이 이렇게 생기는 그것도 드라마에서 잘 포함해서 넣은 게 좀 사려 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의 구도나 물론 이제 미치가 좀 뭐 이렇게 매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들 잘 챙기고 다 가족같이 대해주죠. 그 스태프들을.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 미투의 어떤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전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고 그 지금 시대에서 이 사람을 보면은 그간에서는 분명히 나쁜 인간이 맞다는 생각에는 진짜 한 채 의심도 안 되고 처음에 어떤 말 꼬인다 자꾸 조심하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사실 잘
이게 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통 틀릴 가능성이 크죠. 보통은. 그래서 조심스럽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댓글로 지도 편달해 주겠지. 네. 요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드라마는 일단 재밌게 잘 봤고요. 인물들이 다 뭔가 짜증이 나 있고, 신경질이 나 있고, 맞아. 신경질이 나서 토하고 막, 각자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고, 근데 그거를 막 복잡한 관계를 갖다가 하나씩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화에서 빵 이렇게 폭발시키는 장면.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만든 드라마 같고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2배속으로 봤지만.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 얘기? 네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거? 일단 제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미치가 여기서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확실하게 구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권력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그러면 그 여자랑 상황이- 못 잡겠죠. 그 여자가 미치랑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까? 성립이 안 됐겠지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솔직하게 궁금한 건 만약 권력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남자든 여자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하관계야. 그 직장 내.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뭐 생사 여탈권까지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만약에 저거를 행동을 해야 될지 기상캐스터처럼. 네. 기상캐스터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여자가 처음에 먼저 어떻게 호감을 했죠? 표시하죠, 여자가. 그러면은 상대가 호감을 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렇죠. 된- 마음을 감추고. 다는 내가 아무리 건지. 순수하게 좋다라 하더라도 네. 마음을 감추고 그런 게 조금 기다려라. 아니, 아쉽다. 아니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하다고 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네.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고 진짜 뭐 감정이 서로 교류가 있는 상태면 네. 진행이 되는 게 있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 그냥 확인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킨십을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쌍방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말로 먼저 확인할 수도 있죠. 자기는 이 여자도 오케이를 했다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미치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 저 여자 저렇게 당황하고 있고 저렇게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지금 왜 저러나 싶은데 그 남자는 그 당사자는 우리 마음에 어떤 교류가 있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런 식으로 그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한테 니네 그것도 죄야라고 그 장면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면 드라마 중후반에 보여주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봐봐 그 섹스씬에서 그 여성이 미치한테 거부 의사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된단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당황해 있고 수동적으로 뻣뻣하게 있는 뿐이지 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그 둘이 계속 친하게 그 친밀감을 쌓아온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날이나 뭐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그 출장 갔을 때 호텔 안에서도 자기는 우리는 뭐 어떤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했어 이미.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쓱 스킨십을 슬쩍 허리에다 손을 댔는데 거부하지 않네. 그러면 된 거야 라고 해서 쓱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다. 그게 권력한 게 아니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네. 네,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네. 물론 약간 이게 경계가 애매하기도 하고 네. 뭐 나는 몰랐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나도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로 분류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지금 약간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네. 우리 회사 젊은 직원하고 사귀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드라마가 뭐 주제가 있으면 자꾸 주제 외의 얘기를 자꾸 덧붙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핑계를 만들어 놓는달까? 여기서는 이제 미치가 애초에 회나한테 뭐 사랑이라는 거나 혹은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그냥 한번 자고 싶었던 거겠죠. 응. 아니 뭐 꼭 사랑이 있어야만 섹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 물론 서로 원나잇이 그렇죠. 합의가 되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합의됐다고 생각을 한 네. 거고.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얘기는 할게요,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회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데 이 미치는 아는 척을 안 하죠. 눈도 안 마주치죠.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한 건지. 평소대로는 다 인사, 뭐,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면서 출근하던 장면이 바로 몇 회 전에 나오는데, 아, 거기서는 걔를 싹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 여자가 완전히 가슴이 무너지죠. 네. 내가 진짜 한 번 이용당한 건가? 한 번 뭐 잠자리에 이용당한 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해서 울면서 분해서? 회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미치가 잠깐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게 분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는 그러니까, 분한 거죠. 그러니까 분하죠. 그래서 분해서 네. 부당함을 알리려고 회장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네. 회장이 말하지 마라. 네, 말 안 해도 다 안다. 음. 마침 팀장 자리가 비는데 근데 너가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하더라. 팀장이 임기응변 대단하지 않나요? 회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겪어왔다라는 네. 거, 그 수많은 걸 덮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준비된 것처럼 준비된 기다린 회장.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준비된 적폐. 없는 자리를 툭툭 만들어내서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승진 시켜주겠다. 그 여자애가 동공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 나는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적인데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면 나 그 순간에 합의했다고 봐. 나 그 순간에 그 받아들인 그 순간에 어떤 합의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그 이제 순간에. 이거는 묵인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묵인하고 합의는 했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는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뜨리지도 않았고. 근데 나중에 그랬잖아요. 가서는 이제 그걸 터뜨리고 또 그 자기의 그 괴로움, 그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여기서는 그 여자들끼리의 그 경쟁 관계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쑥은데요. 쟤는 아랫돌이 벌려서 승진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꼭 걔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승진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에 대한 또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승진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잘린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럼 자기 위에 있던 그 원래 남자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잘렸어. 근데 진짜 미국은 이렇게 막 잘라 네, 되죠. 그냥 갑자기 면전에다가 너 해고야 그럼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영화가 갖고 그렇게 찍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됐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죄책감도 있고 뭐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회장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미치가 말한 우리 합의된 관계다라는 게 그때는 이미 이제 가서는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된 관계가 성립이 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침묵을 하겠다는 합의가 된 거죠. 이제 네. 그게 아니 그거는 합의의 내용이 달라요. 나는 합의를 저도 선을 긋겠습니다. 네. 합의를 나는 미치랑 한 게 아니라 그 회장이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 권력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룹과 이 여성 피해자의 합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치 하나를 악마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 거대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 카르텔에 대한 폭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죄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미치도 그냥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의 전체적인 형상화 시킨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고 또 혼자서 개인이 항상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괴로운 거 아니지만
문득문득 괴로운 게 트라우마인 거고 이제 어쨌든 간에 하지만 나는 그냥 내 개인으로서의 성공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침묵을 택한 거죠. 그 순간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지켜오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막 주변에서 이렇게 너도 쑤시니까 뭐 어떻게 해라 그러고 너도 증언해야 된다. 막 그래서 그 브래들리가 계속 네, 설득을 하죠. 막 그러고 우리 연대해야 된다. 우리 해야 된다는 거에 또 한 명도 미치예요. 미치는 자기 편에서 네, 얘기를 얘기를 해달라. 해달라. 너 내 덕에 승진하지 않, 날 이용해서 승진하지 그러니까 않았냐. 여기서도 그러니까 미치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거죠. 나랑 같이 합의해서 자고 그걸 가지고 회장한테 가서 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치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본인은 어쨌든 괴롭게 안 그래도 나는 꺼내기 싫은 얘긴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피해 사실을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회사에서 그럼 너 그 피해 입었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그걸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떨 것이냐에 대한 것도 드라마가 다루는 거죠. 해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와중에 만약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 받지 않고 폭로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일자리 잃는 거는 미치도 뭐 잃을 수도 있고 안 잃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잃는 게 100%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근데 포기했다고 깨끗하게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화가 나서 그거 몰랐겠어요. 그 전에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잘리든 말든 난 이거는 밝히고 하겠어 라고 갔다가 너무 큰 과실을 주니까 흔들렸겠죠. 그렇죠. 일단은 내가 잘리는 건 각오하고 난 문 차고 들어갔다고 봐요. 그 회장실까지 진짜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갔을 때는 이 판 사판이다. 근데 거기서 다시 조용히 문 닫고 이렇게 딱 걸어 나올 때는 욕심,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계속 컸잖아요. 자기가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을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자기 야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야심을 이룬 사람이 행복할 것이냐에 대한 드라마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해나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미치에게 이런 식으로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기상캐스터와 신입이가 사귀는 걸 보고 회사에다 투서를 넣어요. 저 둘 관계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도와주려고 한 거야. 나 때는 나를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도와줘야겠어.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오지랖밖에 안 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 드라마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썼구나. 나는 누구 하나 한 가지 입장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브래들리 잭슨, 이 미투를 파헤치는 리즈 위더스푼, 열혈 기자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다른 피해자가 생겨. 그 사람은 진실을 밝힌다는 건데, 진실을 밝히는 거에도 또 피해자가 생겨. 그리고 알렉스,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죠. 이 사람도 자기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런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내심 알면서 알았을 거예요. 미치가 저러고 다닌다는 거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치랑도 서로 2번 정도 잔 사이잖아요. 미치가 어떤 바람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자애들을 건드리고 다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이 알렉스가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 나름의 공범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데 부역을 했다. 부역까지 좀 뭐 약간의 영향을 끼쳤다. 공범 중에 하나 기여도가 낮지만 공범일 수도 있는 게 왜 또 성공한 여성들이 그 남성 카르텔에 자신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또 그래야지 또 성공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또 성공 비결이라고 책을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공담 같은 거를 쓴 에세이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본 건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하겠는데, 한국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꽤 성공한 이제 여자고,
기업인이라고 해야 되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별거 아닌데 커피 타주고 여자들이 커피 타주고 이런 거를 너무 하기 싫어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기꺼이 해주고 더 기꺼이 먼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같이 친해지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성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걸 네가 기꺼이 해주면서 오히려 더 친하게 해라 했을 때 여성 전체 사회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회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가 여성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죠. 다른 그냥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예. 근데 네가 여자라서 커피 타주는 게 부당하다고 당연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그거를 뭐, 기꺼이 오히려 해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너도 속 편하고 남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너도 더 좋은 그걸 명예 남성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네. 여자가 그 일 잘하는 여자 신입사원을 보고 여성 뭐 임원이 여자 같지 않게 일 잘하네라 같은 뭐 그런 소리를 막 네.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초등학생 때 읽은 책인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은 얘기네. 역시 성공한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가치관이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알렉스 약간 그런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남성의 위치까지 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겠죠, 저기서. 네. 그 남성들로 이루어진 어떤 권력의 카르텔 안에서 쑥 들어간 거잖아요, 그 안으로. 그래서 그 피해 여성들을 대하는, 알면서 내심 그 미치가 건드린 애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일을 못하게 한다지 그게 아니라 자기 팀으로, 너네 팀으로 얘를 좀 넣을게라고 했을 때 거부하죠. 네. 아이고, 원래 있던 팀에서 하라고 그래. 왜 우리 팀으로 넣으려고 그래. 물론 미치가 데리고 있던 여자애를 자기 팀으로 넣는다니까 내가 뭐 미치 뭐 사고 치면 뭐 뒤에서 쥐치닥거리 하는 사람이야? 싫어라고 이제 미치와의 어떤 경쟁심 때문에 그걸 싫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건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간에는 미치가 해고된 이후에 쇼가 흔들리니까 이 알렉스는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커리어만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쇼가 박살나고 커리어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쇼를 다시 살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쇼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미치한테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 미치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미치가 없어진 이 틈을 타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쇼도 살리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전격적으로 이 브래들리 지방 방송국의 열혈 기자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열혈 기자를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는 것도 회사와의 상의도 없이 알렉스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근데 얘가 와서 자기 통제권 안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기자가 공동 진행자면 자기 말을 좀 대선배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자를 생각을 하죠. 다시 회사랑 방송국과 손을 잡고 방송국은 자꾸 미투를 팔려고 그러니까 방송국 고위층이 개입된 건 아니냐 라면서 이걸 자꾸 팔려고 하니까 얘가 꼴 같지 않고 또 알렉스도 그렇게 하면 우리 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파고 앉았고 그러니까 얘를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결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폐자 중에 한 명 이기는 해 이거를 진실을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권력 있는 여성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묘사도 알렉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 위층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뭐 양심에 따라서 무슨 뭐 일을 결정하겠어요? 다 무조건 숫자지. 우리 회사에 얼마큼 이득이 되냐 혹은 나한테 얼마큼 이득이 되냐 그걸 따진 그런 사람으로 뭐 나오기 때문에 회장은 뭐 특별하게 입체적으로 볼 만한 뭐 저기는 없는데 아주 그 특이한 저기 하나가 이 코리라는 그 드라마 부분과 뉴스 부분에 그 동시에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코리라는 사람, 빌리 크루덥이 아주 흥미로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고 속내가 뭔지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내 보기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속내가 뭐냐, 이 모닝쇼 팀에 와서는 알렉스가 올해 언론인상 수상하는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자기의 공동 진행자는 브래들리입니다라고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회사에서 결정된 거 하나도 없는데. 사고를 저질렀는데 회장이 미쳤나, 뭐 뭔 소리냐,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코리가 커버를 해주죠. 일단 한번 시켜보자. 지금 화제성이 있으니까 시청률 올라갈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커버해 주는데, 나는 그래서 그럼 시청률 이런 거에 조금, 원래 드라마 부문에서 왔으니까 이슈, 재미 뭐 이런 거를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인가 보다, 언론인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브래들리가 보도를, 아주 중요한 보도를 강행하는데 그때 회장이 막 뿔이 나가지고 방송 녹음실로 막 쳐들어오죠. 근데 막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마치 옛날에 뭐 CBS가 전두환 비판 방송을 문 걸어 잠그고 했다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면은 너무 멋있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흉내를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포커페이스로 다니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회장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회장 자리에 앉으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도 싶어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미투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미투 운동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브래들리랑 호텔방, 둘이 같은 호텔에 숙소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짜는데 호텔방에서 단둘이, 브래들리가 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빌리 크루덥이 앉아있는 소파에 옆에 와서 탁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팔을 소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쫙 펼치고 있다가 이 브래들리가 그 자리에 와서 앉으니까 팔을 얼른 아주 쏜살같이 치워요. 그 장면이 있어. 일절 접촉, 펜스인가? 약간 펜스인가? 난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이 사전에 양해되지 않은 그런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를 아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투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이 계속 이 모닝쇼 브래들리의 보도를 보호하면서 협박을 계속 받는데, 너 그러다 잘린다, 너 후임 사장 지금 알아보고 있다 하니까 얘가 아주 그냥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미소 짓는 얼굴로, 나는 이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자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딴 거 하면 된다 잘리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회장한테. 그래서 미투의 진심인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드라마를 통틀어서 제일 매력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리즈 위더스푼도 되게 열혈 기자고 정의로운데 좀 밉상이야, 약간. 만인에게 화를 내. 너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나, 얘는. 우파도 자기도 그러잖아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자기는 모든 것에 불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고. 뭐 해나 같은 사람도 자기 어떤 피해자지만 오지랖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결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난 그 딜을 받았다는 것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 이해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은 있고, 그 외에 알렉스 밉상이죠. 거만하고 여성 권력자로서 어떤 연대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고, 미치 캐슬러, 미치 아주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죄인이고, 다 그런데 이 코리 앨리슨만큼은 최고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시즌2를 보시면 이 코리 앨리슨의 캐릭터가 무너져요. 엄청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막 여기저기 막 자기 속마음 다 막 당황해서 떠벌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제 2를 안 봤어요, 그냥 시즌2는. 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려갖고. 약간 드라마가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완벽한 인간이 없잖아요.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도 변하고, 사람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성격도 변하고 처지도 변하는데, 이 코리가 여기서는 제일 위에 뭔가 뺏기는 자리라기보다는 뺏을 수 있는 야망을 가지려면은 그 자리가 최적인 자리에 있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사람이 좀 더 그냥 진실돼 보이고. 그런데 시즌2에는
이미 최고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회장이 됐죠. 예, 막 쫓기는 것 같고 뺏길 것만 있고 아니면은 책임져야 되는 자리고 최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또 그래서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 시즌 2 중간에 그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왔던 그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있다면은 뭐 그게 납득이 가면 그렇구나 하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가 없어져서 저는 뭐 시즌 2에 대한 관심은 안 가더라고요. 좀 절대선이 없잖아요, 이 드라마가. 없죠. 근데 그나마 절대선처럼 보이던 사람 하나가 저는 절대 선처럼 보이진 않았고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저 꿍꿍이를 알 수가 없었어서 마지막까지. 처음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까? 나중에 어떻게 뒤통수를 치나? 아니면 보호해주나? 막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딱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되게 좋다. 그럼 그 앞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쫙 역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좋았던 거거든요. 중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로부터 약간 페미니스트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은. 나도 그것도 개드립일 줄 알았지. 진짜요? 요즘 뭐라고 하죠? 뭐 플로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여자한테 이렇게 드립치면서 자꾸 호감을 사려고 하는 거? 뭐 그건 줄 알았지 나는. 그거는 플러팅이랑은 다른 뜻인 것 그럼 같아요. 뭐예요? 플러팅은 그냥 꼬시려고 하는 행동을 그게 난 얘기하는 꼬시려고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꼬신다는 게 꼭 뭐 연애하기 이렇게 꼬신다기보다는 얘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새끼 PD가 한 명 있어요. 흑인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 미치랑 잠깐 동안 연애를 했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미투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잠깐 연애를 했는데 그 직장 내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눈치채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들이 얘를 여성들이나 또 남성 직원들이 얘를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걔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자기 몸을 무기로 쓰는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자 스텝 중에서도 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누구 생일 파티를 할 때 그게 좀 붉어져 올라오잖아요. 흑인 새끼 PD가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그런 과연 그러면 일반 힘없는 평범한 평직원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은 직장 내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라는 걸 봤을 때 순수하게 연애를 해도 그건 뭐 중에 뭐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럼 반대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피해자인데 저거 성공하려고 다리 벌렸어 라고 한다거나 그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권력자에 대한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자세하게 그걸 파진 않는데 그런 장면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드라마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드라마에 녹여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기 좋고 제니퍼 애니스톤이 저렇게 이뻤나? 원래 제니퍼 애니스톤은 그 넥스트 도어 걸 그런 이미지거든요. 미국에서는 옆집 누나 같은 것 좀 상당한 미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옆집 누나 같은 그런 좀 수수하면서 평범한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걸로. 진짜요? 네. 그 별명이 넥스트 도어 걸이에요. 넥스트 도어 걸. 근데 옛날에 한창 프렌즈 때 인기 많았을 때는 약간 워너비였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워너비가 될 수도 있죠. 제니퍼 애니스톤 연기 좋았고요. 그래서 스티브 카렐 말해 뭐 합니까? 리즈 위더스푼은 계속해서 이런 좀 여성 인권에 관련된 영화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와일드라는 영화 성폭행 당한 여성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혼자 배낭여행을 미국의 오지를 배낭여행 다니면서 스스로를 치료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와일드. 그 다음에 학부형들끼리 있으면서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리틀 빅 라이즈라는 그 아주 걸작 시즌2까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그 제작도 했고 출연도 했죠. 그 다음에 이 모닝쇼. 그래서 아마 이런 여성 인권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평상시에 되게 많은 배우 같아요. 그래서 멋있죠. 빌리 크루더 대단하고요. 강추합니다. 강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봤고요. 저희가 한동안 녹음을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그래서 뭐 언젠가
일이 좀 수습이 되고 저희가 하면 저희가 다시 모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응도 없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을까? 여기서 그럼 접고 가는 거냐? 아니다. 반응이 있으면 우리는 접을 건 반응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건데 지금 잠시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반응이 없어서 접었다고 소리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접더라도 반응이 있은 다음에 접을 거거든요. 네, 지금 사정이 좀 생겨서 좀 잠시 안녕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라마 보랴, 랩하는 랩 배틀 프로그램 보랴. 청취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문지기도 또한 네. 누가 전선에서 잠시 벗어나와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그죠? 수고 많았죠. 네. 다시 해야죠. 어. 네. 뭐지 않습니다. 뭐 1년 뭐 금방 가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모닝쇼 꼭 보세요. 애플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네, 문지기였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r TV? We had a disagreement.